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봄바람과 함께 프로야구가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 같은데요. 네, 22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개막전이 열리죠.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배우 박신혜 씨와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가 시구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박신혜 씨는 지난 한국 시리즈 5차전 때 시구를 해서 그때 기아가 우승을 확정을 했었고요. 김길리 선수는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따고 이 김도영 선수 세레모니를 할 만큼 기아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기운을 받아서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이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 명을 돌파한 데다 또 지난 시범 경기에서도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정말 야구 열풍이 불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올해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시락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첫 순서 마을 탐방 시간인데요. 한솔 씨,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지구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환경 보호에 진심인 분들만 가득가득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요.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왔는데요. 이곳에 지구 지킴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 별명이 붙게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지구 지킴이를 먼저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나도 같이 뛰어오고 지켜줄게. 근데 일단 마을이 알록달록 예쁘지 않나요? 네. 근데 마을 곳곳이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고 너무 예쁜데요. 그 아기자기한 매력들도 있어요. 돌담도 있고. 와. 와. 여기 고무신이 있어요. 애기 고무신, 엄마 고무신 이렇게 바위 위에 꾸며져 있는데 너무 예쁘다. 돌담 숲길 수촌마을 여기가 맞나? 여기 지도도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수촌마을을 찾아왔는데 아. 굉장히 마을이 귀엽고 아기자기한데요. 저희 마을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서 23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보성구에서 지도를 제작해 주셨어요. 지도를 그리고 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태고로 이래 붙여서 제작이 됐어요. 아,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진짜 마을이 재밌고 더 정겨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바위 위에 웬 신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발 안에 뭐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아, 예, 저희 마을이 마을 가꾸기 하면서 이제 꽃을 많이 심었어요. 제가 자연보호, 탄소 중립 이것을 저희 마을에서 실천하기로 해서 현재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뭔가 자기가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연 보호를 실천하는 마을이라 그런지 참 깨끗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페트병을 밟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페트병을 막 발로 이렇게 꾹꾹이 밟고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어우, 힘이 넘치시네요. 내야 돼요, 이거 페트병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어디다 내야 되는 거예요? 못하갖고 여기 해서 네. 면담을 가져가. 이렇게 모으면 뭐가 있어요? 쓰레기 봉지 하나 더 갖다. 이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럼 어머니 이거 지금 얼마 동안 모으신 거예요? 요걸 50개. 50개. 알뜰하게 얼마 동안 모으셨네요. 한 거예요? 우와. 이제까지 뭐 먹고 못하고. 모은 재활용품은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 대신에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한 후 교환해 드린다고 해요. 전 그동안 그냥 어머니 버렸었는데 이렇게 좀 자주자주 아깝네요. 회관에 이렇게 분리수거 하러 가세요? 못하면 이장님이 쓸 것까지. 근데 진짜 이게 아파트에서도 사실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뚜껑 닫힌 채로 그대로 넣고 라벨 붙여진 채로 그대로 넣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깔끔하게 해서 뚜껑 이 닫아놓으면 마을 안 회관에 되나요? 안 되죠. 갖다 드리는 것 같아요. 와.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품 교환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모아온 양이 꽤나 많더라고요. 투명 페트병은 20개당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하나. 엄마 이거 몇 개? 50개.
많이들 가져오셨죠. 어차피 다 버려지는 건데 쓰레기 봉투를 바꿀 엄마 수 있으니까 너무 50개. 좋네요. 그럼요. 그냥 네. 어머니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받으셨네 종량제. 우와 지금 50개 모아가니까 3장이나 주네요. 그쵸?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머님이 가져오신 페트병 말고도 저 뭐지? 건전지도 있거든요? 회 건전지와 종이 우유팩도 교환 가능한데요. 이건 10개당 종량제 봉투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분들 성격이 보여요.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집에서 좀 가져오는 건데. 저 이런 페트병들 집에 많거든요. 아, 종량제로 바꿔가는 건데. 평상시 모아요 저희들. 오, 아버님 뭐 가져오신 거예요? 오, 우유팩. 몇 우유팩을 이렇게. 개죠? 우와, 많다. 깔끔하게 정리한 거 보이시죠? 40개. 다 뜯어가지고. 네,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오시더라고요. 엄마 우유팩까지 왔어? 여기도 한껏 가져오셨어요. 와, 여기도 우유팩이다. 아니 여기 이러면 안 해. 어머니, 우유팩 많이 가져오셨네요. 왜 우리 집에서 못 드죠? 여기서 한 60개 될란가 몰라. 엄청 많아요. 와, 아 이게 진짜 주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 저만 몰랐어요. 저만 우유팩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서 해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제 묶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바쁠 게 그냥 와봤어요. 그래도 엄청 깔끔한데요, 가위 좀 깨끗하고. 어딜 잡고 해야 돼요, 어머니? 여기 버려진 데가 저도 있어요. 막간을 네. 이용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은매가 여기를 이수매가 있어. 잘라가지고 같이 여기 이유를. 여기 따면 돼. 어머니 근데 사실 이거 우유팩 그냥 버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손질해서 버리면 좀 귀찮고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환경을 위해서 다 해야 돼. 환경을 위해서요? 어. 이렇게까지 해요? 환경을 오늘도 위해서? 올 때 그냥 버리고 왔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하자고요. 도시가 안 된 거니까 우리가 먹고 온 거니까. 어머니들 우리 분리배출 다 하고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쵸? 오늘 많이 모아가지고 종량제 많이 바꿔 가셨어요? 진짜 다들 대단하셔요.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중에서 분리배출 내가 제일로 잘한다. 나가 최고 1등. 진로 다 해. 전부 다 2등으로 해버려. 아니 제가 보니까 잘해요. 그니까요. 1등을 정할 수가 없어. 그쵸? 다 잘해가지고. 아 우리가 그냥 미비들이 1등. 공동 1등. 우리 마을은 대배 공치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다 깨끗하다고. 진짜 좋아. 나도 우리 동네 같이 좋은데 없다. 저기서 올라와도 쓰레기 있으면 우리가 다 주워갖고 오다가 버려. 한편 마을회관 안에는 알록달록한 스티커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요일별로 정해진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한 가지씩 하면서 채워나가는 스티커판입니다. 이장님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하나씩 있나 봐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그 기준인 것 같은데 예, 예. 월요일은 종이 아껴 쓰고 화요일은 물 아껴 쓰고 수요일은 에너지 절약하고 목요일은 음식물 아끼고 금요일은 일회용품 아껴 쓰고 토요일은 소비 절약하고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박하지 않기. 와 진짜 이 수촌마을은 대단해요. 대단해. 아 이게 지구 지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에 앞장서고 있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연 보호 및 탄소 중립이잖아요. 실천 스티커판 바로 옆에서는 특이하게 식물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화분들의 정체는 바로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역시 지구 지킴이답죠.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겠어요. 여기는 마을 밖에도 그랬는데 여기 회관 안에도 식물이 되게 많네요. 어떤 식물이에요, 이거 지금?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스킨다비아 식물인데요. 네. 이거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탄소 중립하면서 우리 이장님이 이제 이거 안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개인 이름 써가지고 자기 거 다 관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시작해가지고 키우고 있네요. 키우는 식물이 재미도 있으실 것 있으니까 같아요. 진짜 네. 자연적으로 공기도 깨끗해지고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단합도 되고 서로 이제 공감한 그게 다 어르신들하고 젊은분들하고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을회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수촌 마을만의 작품 전시회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포스터를 그리고 어르신들은 2023년부터 진행된 고성군 문예교실을 통해 직접 시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공부 경원에 스스로 빛내고 이웃들의 힘껏 돕고 나를 알고 어려운 공부하니 황금빛이 아침에만 솟아. 공부하니까 힘도 나고. 야야야 저런 사람들 공부하니까 힘이 나고 이제 젊어서는 자손도 키우냐 그런 정신이 없으면 나이가 뭡니까 90이요 나이가. 어머니 지금요? 예. 진짜 정정하신데요? 뭐 정정. 그래도 작가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쵸? 몰라. 작가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자녀분들이 작품 보고 있을 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몰라 좋은가 굳은가. 이번엔 수촌마을의 깨끗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 귀촌하셨다는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분을 조금 특별한 별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꽃 엄마라는 별명이 붙으신 거예요? 아 이제 여기를 이제 엄마 고향인데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부산서 살다가 왔는데 그 우리는 도시에서 살면서 꽃을 심으려 그래도 심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여기는 막 마을이고 어디고 막 흙만 보이면 갖다 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꽃 엄마로 된 거지. 수촌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던데 네. 주민분들이랑은 좀 어떠세요? 여기 주민분들은 네. 만일 외지에서 이렇게 이사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 품어주는 그게 있어요. 참 좋아요, 엄마들이. 오늘은 부녀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약 34가구의 작은 마을이지만 인심과 정은 그 어떤 마을보다도 가장 큰 수촌 마을입니다. 배를 채우고 난 후 이어진 시간, 오늘은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를 앞두고 분야 전문 교수에게 첫 컨설팅을 받는 날인데요. 자연 보호, 탄소 중립 마을이라는 이 수촌 마을만의 특색을 지키기 위해 주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구매시키는 마을 가꾸기 컨설팅을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마을이 선정돼서 이제 컨설팅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마을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주민들이 같이 각 가정마다 정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연 속에서 함께 공유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컨설팅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난해 복원했던 돌담을 보완하고 꽃들도 추가로 심어 가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예쁘게 변화될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구 지킴이, 환경 지킴이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요? 자연보호와 탄소 중립을 위해 힘쓰는 수촌마을의 지구 지킴이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분리수거 방법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연을 생각하는 마을이 있다니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어르신들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느꼈는데요. 돌담 조성부터 또 화단 조성, 그리고 곳곳에 버려진 신발이나 벌통을 활용해서 만든 화분 제작까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이 이렇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마을 곳곳에 주민분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2년 연속 으뜸마을 또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솔 씨, 네. 저도 이렇게 지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야 많죠. 이게 사소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창은 씨도 또 도시락 애청자분들도 오늘부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 아껴 쓰기, 두 번째 일회용품 줄이기, 세 번째로는 대기 전력 차단하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수칙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꽃축제장에 가도 정작 꽃은 피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헛걸음 방지, 봄꽃이 가득 피어있는 남도 봄꽃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드디어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도 곳곳에서는 화사한 꽃들이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맘때 놓쳐서는 안 될 봄꽃의 물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봄꽃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도답사 1번지 강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강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빨갛고 그리고 정열적임을 가득 담은 붉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꽃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붉게 타오르는 첫 번째 정열의 봄꽃, 바로 동백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한 강진 백년사에는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백숲이 하나 있는데요.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곳으로 그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작년 봄부터 동백꽃이 필 때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액션 준비. 하나, 둘, 셋. 포토존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예쁜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네. 모델이신가요? 세 분 다? 아, 전문 모델은 아니고 네. 취미로 취미로? 오시고. 네. 본업으로 하셔도 될 것 예쁘게 같아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예요. 네. 대구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4시간? 기다리시라. 운전하셔야 직접. 어머, 수고하셨어요. 6시부터 아침부터. 네. 어떻게 멀리서 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보시니까? 일단 제가 처음 와봤는데 강진에 공기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이고 네 너무 성도 확 튀고 좋아요. 잘 다시 오기 힘든 곳이라서 먼 데라 가지고 네네. 그럼 동백이랑 같이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마음이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활짝 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왔는 게.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20대? 네. 20대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꽃 보니까 막 날고 싶고 그냥 정치으로. 너무 좋아요 오늘. 네,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온 보람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럼 일찍 일어나.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기를. 진짜. 일찍 일어난 새가 꽃을 많이 본다. 그럼요. 오늘 마음껏 즐기고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소녀소녀 하시네요. 네. 백년사 동백숲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될 만큼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사찰을 중심으로 둘레길처럼 조성돼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정말 예뻐요. 여수도 가봤는데 거긴 좀 꽃이 좀 큼지막하고 여기는 아기자기하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푸릇푸릇하기만 했는데 지금 꽃이 있으니까 또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막 예쁘게 꾸미는 데가 많아서 좋아해요. 사진 찍을 맛이 나네요. 생각보다 엄청 잘 돼 있어서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사실 동백꽃은 나무에 핀 것도 탐스럽지만 한 송이씩 통째로 떨어져 있는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와, 동백꽃 이렇게 땅에서 봐도 진짜 예쁘죠? 사실 동백꽃이 나무에서 한 번, 그리고 떨어졌을 때 땅에서 한 번, 그리고 이걸 보는 제 마음에서도 한 번 활짝 핀대요. 총 3번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예뻐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무 예쁘죠? 떨어져 있어도 예쁘네요. 그러게요. 하트로 보이죠? 하트. 사찰 한편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천년고찰의 백년사에서 열리는 축제답게 연밥과 다식, 발해 체험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특히 가장 눈에 띈 건 하얀 손수건에 붉은 동백을 직접 그려넣는 거였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밑에 숲에서 보고 온 거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그렸네요. 와,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막 피어나고 그러시네요. 네. 이렇게 이런 체험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여기 와서 동백꽃도 보고 동백숲에서 동박새 소리도 들으면서 또 따뜻한 차와 함께 동백꽃 손수건 만드는 체험도 해서 너무너무 힐링하고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구례로 가볼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례 하면 또 딴 세상에 산수유가 있는 거 유명하죠. 같죠? 아까는 빨간 동백을 봤다면 지금은 뽀하면 떠오르는 예쁘네요. 노란 색깔의 산수유를 보러 왔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하늘이랑 구름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 같아요. 가만히. 와. 해마다
3월 중순이 되면 구례 산동면 일대는 샛노란 산수유꽃으로 축제의 나날을 보내는데요. 활짝 핀 봄을 만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라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은. 여순강 근처에서 제일 잘 지금 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놀러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산수유 군락지 가운데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방곡마을인데요. 계곡 사이로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기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예뻐요. 명소군요. 혹시 세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순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꽃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고요. 이 산수유 이렇게 조금 꽃들이 노란 그 보석같이 가슴에 확 와요. 너무 좋아요. 노란색이 어렸을 때 개나리 또 그 병아리가 노랑 병아리가 뿅뿅뿅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 또 봄이 오기는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산수유의 꽃말을 아세요? 모르는. 꽃말이요. 영원 불변의 사랑이래요. 우리 이야기하나? 우리 이야기하나? 가장 예쁜 봄날을 추억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하는 커플들. 비록 옆구리는 살짝 시렸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큰 위로가 됐는데요. 와, 따뜻한 봄 햇살까지 산수유에 쫙 하고 뿌려주니까 꽃이 더 활짝 피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톡쭉 터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감독님 들어보실래요? 네네. 자, 잘 들으세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를가 울려요. 발톱질 든 발걸음으로 급하게 화면 조정. 카메라가 산수유를 비춰주네요. 가지끝마다 탐스러운 산수유꽃이 톡톡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 온통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가슴 설레는 꽃천지에 행복도 활짝 만개합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봄꽃놀이 어떠셨나요? 특히 구례 산수유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꽃놀이뿐만 아니라 체험거리, 즐길거리 다 만끽하면서 봄 기운을 충전해 가세요. 따뜻한 봄을 맞아 화사한 물결로 넘실대는 남도.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봄이 선사하는 행복을 만끽하러 꽃나들이 떠나보세요. 역시 봄에는 꽃 보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최고네요. 맞아요.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싱그러움이 가득한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예쁠까 싶은데요. 저는 특히나 동백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축제가 끝났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꽃은 아직 지지 않았거든요. 보통 100년사의 동백꽃은 3월 말에 만개를 해서 4월 초에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떨어진 꽃도 굉장히 예뻐서 일부러 이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뒀다가 그때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례 산수유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꽃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봄의 정취를 느끼러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엔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트릭인 줄 알면서도 푹 빠져들어서 보는 게 바로 마술인데요. 이 무궁무진한 마술의 세계 속에서도 신선한 마술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마술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신선한 해산물이 마술사를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도 아이도 빠져드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의 매력. 국내 유일 해산물 마술사 김영진 씨와 함께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의 대표 수산시장 자갈치 시장인데요.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이곳에 마술사가 자주 나타난다는 게 사실일까요? 흑감들 아닌가요? 막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 네. 너무 애기고. 너무 애기고 요 사이즈가 낫겠다. 마술사가 해산물이 제가 오늘 어떤 마술 공연을 하는데 마술 공연할 때 도와줄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데리러 왔습니다. 보통 마술사 옆에는 미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 비둘기도 마술 있고. 재료를 수산시장에서 구하는 것도 모자라 일일 도우미로 발탁되는 조건도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꽤 마음에 드는 해산물 파트너들을 많이 찾은 것 같네요. 네. 이제 이거 얼마예요? 전부 다 4만 원이네요. 4만 원이야. 마술 하나 보여줄 테니까 조금 싸게 해주세요. 네, 제가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과연 주인장의 마음을 홀려 마법 같은 할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후 부르세요. 후 불고 나서 이렇게 흔들면 네, 빠져요. 와. 저런 신기해요. 네. 서비스 하나 주세요. 네, 알았어요. 네. 성공. 네. 마술 배워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받으려고. 먼 게예요, 무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따봉이에요, 따봉. 최고 최고. 활기 넘치는 해산물 일꾼들과 함께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오, 이곳에 해산물 마술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라도 퍼진 걸까요? 오늘 영도 해양박물관에 그 안에 어린이 박물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 이렇게 새 단장을 해서 오늘 그 개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린이들 20명이 초청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마술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마술을 오늘 아침에 산 곳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산물 마술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해산물 마술사 영진 씨는 비장의 무기들을 최종 점검합니다. 1인 마술사다 보니까 모든 장비는 혼자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해산물은 공연 직전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고 해요. 어떤 마술인지 살아있는 예상도 안 생물이다 돼요. 보니까 정말 상상이 안 살려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낙지랑 이렇게 뭐 장어는 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낙지를 분명히 샀어요. 근데 공연장에 도착을 했는데 낙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설마. 봤더니 이 아나고가 이 장어가 먹은 거예요. 낙지를. 그래가지고 못했던 적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랑 이렇게 수온이 안 맞으니까 전부 다 빨리 죽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무대와 마술 도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어린이 박물관 개관식이 시작됐는데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마술 공연 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봐야겠죠. 지팡이로 물속을 휘젓자 장어로 변신합니다. 도대체 이 장어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어머, 진짜 움직이잖아. 아이들도 신기한지 엄청 집중하는데요. 이번에는 평범한 장갑으로 시선을 끕니다. 이 장갑으로는 과연 어떤 마법이 펼쳐질까요? 관람객을 깜짝 놀래킨 주인공은 낙지입니다. 어른들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 박수 세례. 너무 신기하고요. 네, 애들도 많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꼼장어 맨 처음에 갑자기 검은 색깔이 꼼장어로 변했을 때, 네,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저만의 독특한 마술이 없으면 이 마술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1년만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취미로 두고 제 다른 길을 또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연포탕을 먹다가 낙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걸로 마술을 하면 정말 재밌고 웃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할까 봐. 근데 직접 무대에서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빈 그릇에 평범한 스펀지를 넣고 물을 살짝 묻혀주는데요. 그 다음 같은 방향으로 쓱 돌려주면 그릇에서 새빨간 멍게가 나타납니다. 어느새 수족관에 가득 찬 해산물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싱싱한 해산물 마술에 이어 동심을 사로잡을 신기한 마술도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마술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마술을 볼 때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마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같이 즐기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잊으면서 저랑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술 비밀 찾는다고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은 그냥 즐겁게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재밌는 마술을 보여주고 같이 하는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 불어야 됩니다. 후. 인형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인형이랑 네. 인형이랑 글자랑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신기한 마술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비밀을 또 알려주시네요. 영진 씨는 20살부터 마술사로 활동해온 20년차 베테랑인데요. 한바탕 관객들과 신나게 놀고 나니 챙겨야 하는 짐도 산더미입니다. 네, 지금 마술 공연이 방금 끝나가지고 네, 정리를 하고 네, 연습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또 특별한 마술을 지금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 또 재밌어 할지 이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계속 프로 마술사 연구하시네요. 영진 씨의 도전은 공연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최근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노래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의 연습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로운 마술을 개발을 할 때 그렇게 가끔씩 와서 노래 연습도 하고 마술 연습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트로트와 마술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꾸준히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산물 마술사의 명성을 이어 농산물 마술도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평범한 쌀이 마법의 손길을 거치자 고소한 티밥으로 변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네. 요즘 얼마나 해오셨는지 봐야지. 만능이시네요, 만능. 와. 일당백이세요. 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마술까지. 하트 마술을 안 보여줄 것처럼 했다가 하트가 탁 나오면 이게 뭔가 신선한 것 같은데. 김영진 마술사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재능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저희에게 웃음을 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유쾌함을 주시는 그런 마술사님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버텨온 김영진 씨. 그렇다면 해산물 마술사 영진 씨가 꿈꾸는 진정한 마술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마술로 인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순간이라도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음을 많이 주는 마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마술을 선보이는 해산물 마술사 김영진 씨의 빛나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저는 대체 신선한 마술이 무엇일까 싶었는데 해산물 마술이라니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연습하러 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빠져들어서 마술을 봤었는데 저도 굉장히 빠져들 만큼 너무나 신기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마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마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 열정 너무나 멋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 웃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마술 많이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락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닥터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 연세광해병원 이원창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척추 질환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이런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원인은 그 생활 습관이겠죠.
생활 습관이 예전에 비해서 물론 편해지긴 했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운동이 부족해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요새는 장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계는 쓰면 노화가 오듯이 그런 이제 노화적인 부분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스크 질환이 좀 더 많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노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들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가 약간 그런 거를 반영하는 추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사실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 이게 디스크가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협착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디스크와 협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크야 그랬는데 요새는 협착증이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크라는 거는 이 연골이 이런 그 균열에 의해서 찢어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고요. 네. 또 협착증은 이 신경에 대한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적으로도 약간 다른데요. 디스크는 대체적으로 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급격하게 오고 또 통증이 일반적인 치료로 잘 안 낫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협착증은 약간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아팠다 안 아팠다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도 아니 뭐 좀 무리만 하면 아프지 뭐 대체적으로는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척추 질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네. 환자들은 이제 강도 내가 얼마나 아팠냐에 따라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는 거는 얼마나 아팠고 언제부터 아팠고 초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하냐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자세적으로는 디스크 질환은 이 압박하는 자세가 많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많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 좀 오래 서 있거나 그래서 주부들 그 집안일 가사일을 할 때 설거지 할 때라든가 아니면 주방에서 일할 때 오래 못 서 있고 이렇게 꾸부정해지는 경우라든가 또는 조금 이제 오래 걸어가면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쉬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처음 한 1, 2km 할 때 괜찮으면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게 자주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좀 500m, 뭐 100m가 짧아지니까 조금 이거는 아닌데 그러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죠. 그럴 때는 벌써 이미 한 3, 4기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2차 병원 전문 병원들을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보통 1차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거의 한 7, 80%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내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스크와 협착증이 다른데 이 치료 방법도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압박된 요소를 풀어줘야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연골이 탈출된 조각을 제거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협착증인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미 만성적으로 구조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넓혀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손상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이 흔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나사목 고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나사목 고정이라는 수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수술을 주저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병을 키워서 초기에 안 오고 대부분이 한 3, 4기 이상 진행돼서 오기 때문에 서로 환자도 힘들어지고 의사도 힘들어지는 거죠. 원장님이 또 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후유증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아쉽게도 척추는 다른 조직하고 틀리게 수술 자체가 아주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병소를 제거하지만 그 제거하는데 척추는 다른 조직하고 또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원인이 결국에는 신경의 문제를 초래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경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면은 신경의 손상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잡아줘도 그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수술을 하게 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병소만 제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사목 박으려고 하면 상처도 많고 또 출혈에 대한 부담감들 또 이런 질환들이
고령화된 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령화된 환자들을 수술하다 보면 뭐 마취에 대한 문제, 뭐 출혈에 대한 문제 또는 요새는 그 전신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당뇨나 혈압 이런 것 때문에 수술 이외의 그런 부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수술을 주저하게 되니까 또 환자들이 그런 또 속설 그리고 또 치료해도 아유 뭐 별로 차이가 없다더라, 아니면 더 아프지더라 또는 재발 안 되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수술을 미루다 보면은 근원적인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허리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전문가하고 빨리 상의하셔서 조기에 빨리 병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수술적이 아닌 그런 그 비술적, 시술적인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 30분 정도면 돼요.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이죠.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요새 최근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런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그런 그 사무적인 활동이 더 많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이 게을리 되고 이래서 자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척추 관리 운동, 특히 스트레치 운동을 한 하루에 뭐 한 20분 정도 그리고 걷기 한 30분 정도 꾸준히만 해도 정말 척추는 건강의 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는 또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생활 습관 교정으로 허리 통증도 예방하시고 허리 건강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시죠. 방금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일 문제가 어쨌든 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방이 안 되고 병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시기를 늦추지 마시라는 거. 단순히 통증 크림이나 이런 물리치료만 갖고 그런 그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자기 병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수술까지 안 가거나 또는 수술을 하시더라도 예후가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고 또 요새는 첨단 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을 치료를 늦추지 마시라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활동하기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운동과 또 걷기가 허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시면서 봄 기운도 느껴보고 허리 건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엔 도시락. 안녕.